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맨날 오랜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올려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제가 계속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는 올리는 게 일정치가 못하네요. 앞으로는 조금 일정적으로 그래도 주에 1회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아마 주제 제목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빈칸 완성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빈칸에 있는 들어가는 보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그다음 빈칸 앞뒤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글에 대한 논리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 배열과 같이 더불어 가장 정답률이 낮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빈칸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빈칸 완성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참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맨날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구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독해를 많이 푸는데도 불구하고 빈칸 문제만 풀면 자꾸만 틀려요. 순서 배열만 풀면 자꾸 틀려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냥 푸세요. 그냥 문제를 풀고 답을 한번 보고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나와 있는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빈칸이나 순서 배열 같은 것들을 풀 때 바로 뭐냐면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글 속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무데나 빈칸을 뚫어놓고 너 여기 뭐고 들어가게 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특히나 수능 그리고 내신은 사실 아무거나 밑줄을 틀어놓고 물어보긴 하죠. 사실 너 이거 암기했지? 너 공부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내신은 논외로 하고 사실 이제 뭐 토익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이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이 빈칸을 뚫어놓고 너 맞춰봐, 아무 생각 없이 ABC를 나눠놓고 너 이거 맞춰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글이 그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그 글에 빈칸이 들어가야만 하는 시그널들이 있고, 그럼 그 시그널들을 찾는 우린 연습을 해야 할 텐데, 그 글은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 맨 앞에서 혹은 연결사 뒤에 있는 소재들을 잡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근차근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다 읽어야 됩니다. 빈칸이 뭐 어디만 읽고 어디는 안 읽고 돼야 뭐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문제를 그 탄단락은 다 읽는 게 맞는데 그 읽을 때 완벽하게 해석이 되면서 글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번역가가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내신은 논입니다, 여러분. 내신 공부는 이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중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시험기 안에 들어가는, 즉 우리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이 뭐 달달달 안 보고 외우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의 구문,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의 내용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빈칸은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로 그 빈칸에 들어갈 것이 다른 단어로 바뀌었을 때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신의 포인트고, 수능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빈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글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지? 그리고 빈칸 바로 앞에 혹시 부정문은 없는가? 그리고 빈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문제를 쭉 읽어나갔고 보기까지 봤는데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다시 올라가다 보면 이 글의 틀이 보입니다. 얘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그렇게 해도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풀린다는 건 여러분 정말 기본적인 단어가 없거나 정말 기본적인 구문이 안 되어 있을 때 안 되는 거지, 그 사소한 몇 가지 어려운 단어를 몰라서 사소한 몇 가지 구문 몇 개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과외를 하면서 혹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틀렸던 지문 하나를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핵심이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지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지문은 2018년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일단 난이도도 매우 높았고 학생들의 오답률도 매우 높았던 지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해설지를 봐도 선생님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뒤에까지 같이 보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았거든요. 왜? 보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서.
우리가 소재만 잡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잡았더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빈칸은 있는 데들 같이 볼 건데, 자, 빈칸 부분은 It is requirement for A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이것은 필요사항이래요. for A, A를 위해서. 그럼 나는 이 A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사항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나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딱 하고 봤더니 지금 문장에서 sculpture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조각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각품. 근데 어디에서? In a public place. 바로 공공장소에서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the emotional, 정서적이고 and aesthetic, focal point. 지금 emotional과 aesthetic이 얘를 같이 꾸며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이 sculpture,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감정적이고 심미적인 포인트래요. 어떤 주변 환경에서 감정적이고 심미적이래요. 뭐가? sculpture가. 근데 지금 여기서 관계를 보니까 public place에서 있는 이 sculpture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이며 심미적인 어떤 요점을 갖는데 그것이 이 주변 환경에서 그러하는가 봐요. 그럼 나는 주변 환경에서의 스culpture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any로 시작을 하네요. any environment. 자, any가요. 부정문에서 쓰이기도 하고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하죠. 그죠? 조건문에서 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any가 평서문에서 쓰이게 되면 바로 이 평서문에서 쓰이게 되면 any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뭐뭐라도예요. 가끔 any를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is unique, 바로 독특하대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나 봐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독특하대요. 뭘 가지고서? With the diversity of its component element. 자, 이때 이 each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each가 가리키는 것은 any environment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도 되게 유니크한데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 이 다양성을 가지고서 매우 독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동격이겠죠? The connection, 어떤 관계들인데요. 그 관계가 뭐냐면 between them and their appearance. 자, 그것들과 그것들의 모습이래요. 이 them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component element인데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모습의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다? 완벽한 structure. 그죠? 어떤 구조로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란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각에 대한 내용이고 그 조각이 어디에서? 바로 공공장소에서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어떤 심미적이고 어떠한 모습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구나. 그런데 어떤 환경이더라도 매우 유니크하며 매우 독특하다. 근데 그것이 뭐다?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뭐에? 그 환경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면 근데 그것이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 바로 그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의 모습들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와? 주변 환경과.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결국엔 뭐와 뭐겠어요? 바로 조각품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preliminary, 자, preliminar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예요? 뭐?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겠죠.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죠? 이러한 전제의 구조적인 분석. 그리고 acquaintance. 얘는 알미예요. 뭔가 안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서? with the side.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지? chosen for the sculpture. 바로 이 sculpture를 위해서 선택되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조화로움,
그죠? 이 조화로움이에요.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대요? 여기 엄청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바로 compulsory. 자, compulsory라는 것은 의무적인 거죠. 즉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분석, 이 connection, 관계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아주 의무적이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 Before working on its design, 이 디자인을 하기 전에요. 그죠? 즉 우리는 뒤에를 더 보지 않고라도 뒤에를 빵 한번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5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미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얘랑 대비되는 거 바로 public이죠. 그죠? 누가 commercial space 얘기했습니까? 바로 public place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건 일단 당연히 아니고 또 뭐 multiple한 purpose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얘는 안녕. 4번 exact evaluation. 분명 뭐가 조화적인 얘기를 자꾸 했는데 뭐가 정확한 평가입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래요. 당연히 안녕. 그죠? 그 다음에 true understanding, 진정한 이해래요. 갑자기 이 사이클로지가 왜 나옵니까? 그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by. 그 다음 applying mechanical, 아니 여기 지금 mechanical theory가 왜 나옵니까? 그죠? 그 뒤에 있다가 보면 machine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가끔 2번으로 답을 가는 귀염둥이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apply A to B라는 문장으로 A를 B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 어디에도 이 mechanical 기계적인 이론을 architecture 건물에다가 적용하는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닌 것만 제껴도 남은 게 1번밖에 없어. 그랬더니 지금 딱 봤더니 successful integration in the specific space. 바로 이 주변 환경에서 specific space니까 어떤 그 독특한, 유니크한 그 어떤 환경 속에서의 성공적인 인티그레이션 통합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통합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1번 말고는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다 앞으로 넘어가서 뒤를 잠깐 더 볼게요. 그랬더니 the proper understanding 이것도 보고 understanding 보고 또 뒤에 있는 뭐 true understanding 이런 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이해, 뭐에 대한 공간 특성에 대한 이 요소들의 그것의 적절한 이해, 뭘 만들면서 making up, 뭔가 구성하면서 이 whole multitude를 그리고 as well as 뭐만뿐만 아니겠죠? 그 뒤에 있는 of the structural link, 그 구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뭐 사이에 그 constituent element of this specific microsome are precondition.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관계뿐만 아니라, 그죠? 이러한 공간적인 적절한 이해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간 이해와 그 둘의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화. 그죠? For satisfactory design. 뭘 위해서?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위해서? 적절한 sculpture solution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발을 잘 잡았다면 충분히 답을 풀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뒤에 뭐가 있죠? 쭉쭉쭉 읽다 보면 contrary to 뭐뭐와 반면에 뭐뭐와 달리죠. 여기는 날리고 뒤에는 it is better to weave something more into the context of the existing structure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더 낫대? 그럼 더 나은 거 봐야지. 뭐가 더 나은지. 바로 to weave. weave가 뭐죠? 뭔가를 짜내답니다. 뭔가를 어디 안으로 더 짜낸대요. 어디다가? 바로 the context. 바로 문맥. 이 조화를 위한 문맥이라는 거죠. 그 상황, 존재하는 그 구조의 상황 안으로 짜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와 반대로? 그냥 adding up. 얘는 지금 adding up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냥 뭘 더해 나가는 거예요. more element. 그냥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를 그 상황에 맞게 그 컨텍스트에 맞게 짜내어 가야 돼 라는 말을 이 글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ntegration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다시금 얘기하고 싶은 건 완벽한 해석 물론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단어를 다 알려는 공부를 하기보다 기출문제 특히 더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대체 이 문제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이 보기가 왜 나왔지? 이게 왜 답일까?
빈칸은 여기 왜 줬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상 점수를 올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번엔 또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